오늘 검은 월요일이라 불릴 정도의 코스피의 폭락이 왔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게 30% 빠졌고 코스피는 16% 빠졌고 삼성전자는 9% 넘게 빠졌고 하이닉스도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 시황에서 경고드렸던 바와 같이 조정이 좀 왔습니다. 조정이 좀 세게 왔죠. 오늘 검은 월요일이라 불릴 정도의 코스피의 폭락이 현재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조정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패닉 셀링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3분 만에 코스피가 8%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8,000선과 7,500선이 동시에 붕괴를 했습니다. 즉 구조적인 패닉 셀링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하루 최저치를 보게 되면은 8.8%까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9% 넘게 빠졌고 하이닉스도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사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기대치가 현재 지금 좀 충격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곧 상장을 하는데 이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뭐 코인 시장도 빠지고 그랬었죠. 그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갈 그게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에 결합이 돼서 오늘같이 패닉 셀링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펀더멘탈 상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이 급락이 진짜 어마어마한 급락이었습니다. 오전 9시 3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이게 올해 3월 9일 이후에 첫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장 개시하자면 3분 만에 이게 나온 거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패닉셀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현재 기술적 추세로 왔을 때 완전 훼손됐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역대 최고치가 8,900선이었는데 장중에 7,400까지 밀렸죠. 그래서 현재 낙폭을 보게 되면은 16% 정도 빠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대형 반도체들이 폭락하면서 끌어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현재 지금 21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봤었을 때는 이제 조정장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끝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안 좋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게 30% 빠졌고 코스피는 16% 빠졌고, 그리고 환율이 현재 지금 1,56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반에 현재 지금 스트레스 국면 진입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표로 봤을 땐 최악을 현재 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1,561원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환차손 공포가 생겨서 자본 유출이 가속이 됩니다. 왜냐면 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차손 공포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게 환율의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크로 상황을 보더라도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고용 데이터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비농업 고용 지수가 17만 건 증가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선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완전 없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연내에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현재 급등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레벨을 보더라도, 즉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브로드컴 쇼크, 이거 제가 지난번 다뤄드린 적 있죠. 이 브로드컴 쇼크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10%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삼전과 하이닉스가 직접적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 충격까지 현재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에 악재가 겹쳐서 오늘 같은 하락이 나왔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엄청 팔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페이스X가 현재 곧 상장을 하는데 이 스페이스X로 몰리는 자금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반도체 같은 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코스피나 이런 데서 리밸런싱이 일어나서 한국의 대형주 매각을 하고 이제 스페이스X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도 현재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져서 현재 외국인들은 21일 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현재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 우주테크,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 이런 데로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유동성 흡수, 그리고 반도체 기대 충격, 매크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모든 악재가 다 동시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오늘 그 코스피의 급락의 원인이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코스피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로 검증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방선거 징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 선거 시기 제가 다 나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선거가 지금까지 5번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건데 과거 선거 전후 주가 이름을 제가 보여드려 가져온 겁니다. 그랬을 때 선거 전후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고 내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3대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하락한다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경제 사이클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전적으로 종속됨을 보여준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거와 관련된 거는 풍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하락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마이크로 반도체 기대 충격, 그리고 매크로의 이제 고용 쇼크,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롱텀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부터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계속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의견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조정의 근거로 뭐 금리가 높고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정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번에 왔었던 이 조정을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펀더멘탈은 유지가 된다. 특히나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아직까지 견조하다. 그리고 코스피가 아직까지도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나오는 이익을 봤었을 때 여전히 저렴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12,000에서 내리지 않고 있고요. 노무라도 11,000 유지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10,000 유지하고 있고요. JP모건이 제일 낮게 보는데 제일 낮게 보는 JP모건이 8,500입니다. 근데 현재 7,000선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는 매력적인 가격이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올랐었는데 이제는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낙관전 전망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이익 전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다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죠. 반도체가 이제 이끌고 가는 이제 그 이익 성장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선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저렴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 지지선을,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7,8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수준을 하회하는 단계에 있죠. 그러면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월가 하우스 의견을 보더라도 비슷한 의견을 펼칩니다. 다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이제 이 슈퍼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펀더멘탈로는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봤었을 때 현재 가격은 매우 저렴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IB들 의견을 보게 됐을 때 특히나 이거를 우리가 코스피 투자를 중장기로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는, 올해 말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목표 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너무 올랐고 그리고 단기 패닉이 올 만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급락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 중심에는 HBM을 필두로 한 HBM 슈퍼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HBM의 성장률은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HBM 시장 같은 경우 58%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HBM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한국 시장은 이제 오늘같이 급락한 날에는 저를 매수기를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소음이 아닌 시그널로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포는 노이즈입니다. 특히나 일시적 수급 공백에 의해서 나타난 노이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한 번 쇼크, 그리고 스페이스X의 이제 IPO,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수급의 공백을 만들면서 오늘같이 급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질은 뭐냐면 이익 시그널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AI가 아직까지 사이클상으로는 그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우스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익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같이 급락장에 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더더군다나 공포에 팔지 말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제 시황 정보를 따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들고 계셨다면 이제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에 바탕한 투자를 우리는 퀀트 투자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장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와 그리고 펀더멘탈이 모두 다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퀀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그 글로벌 데이터의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죠.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은 공짜니까 많은 분들 한번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